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대선, 바이든 당선이 확정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그동안 한 몇 개월 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주식시장을 다시 한번 활기차게 만들어내고 있는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친환경 관련주, 그죠? 그다음 오바마 케어 관련 바이오주, 이런 것들이 바이든 당선 수혜주로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렇죠, 친환경 관련주 2차전지뿐만이 아니라 조선이라든가 또 해운, 또 화학, 이런 종목군들까지도 시장에서 매기가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환율이 1,100원 선을, 그죠? 달러당 1,100원 선을 위협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훨씬 더 강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11월 들어서면서 기관들의 매수까지도 합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코스피가 30포인트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코스닥도 850선을 돌파를 했죠. 상당히 위태로웠던 그런 어떤 시장 분위기가 갑작스럽게 반전이 되고 있는, 예상 외로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서,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삼성 SDI를 중심으로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한 얘기를 또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혹자들은 지금 뭐 삼성 SDI든 SK이노베이션이든 또 LG화학이든 이런 것들이 최근 바이든 당선 가능성에 따라서 많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이제 과열권에 진입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 3사뿐만이 아니고요. 소재를 만드는 2차전지 관련주들도 현재 과열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 SDI를 가지고 지금 단기적으로 좀 올랐다 그래서 이걸 과열권이다 말하는 거는 글쎄 너무 단편적인 시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SDI가 왜 과열이 아닌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SDI와 가장 관련이 깊은 또 소재, 부품, 장비주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오늘 2차전지 전반적인 종목에 대해서 한번 SDI를 중심으로 엮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현대투자 유료문자 회원 안내 뒤에서 자세히 설명 좀 드리기로 하고요. 자, 우선 최근 들어서 BBIG라고 하는 이 빅 관련 종목군들, 뭐 바이오, 배터리, 뭐 그죠? 또 IT, 인터넷이죠. 그다음 게임, 이런 종목군들이 바이든 수혜주로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이런 첨단 IT 관련, 또 하이테크 관련주들은 뭐 트럼프 수혜주로 좀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그들이 좀 시장을 그동안에 상반기를 주도했기 때문에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이 배터리 업체들이 가장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특징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2차전지, 바이오, 인터넷 게임,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K 뉴딜 지수, 구성 종목의 시가총액 변화를 이렇게 보게 되면, 바이오라든가 2차전지가 상당히 눈에 띄고 있는 현재 시장의 특징을 현재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세요. 지금 10월달 보게 되면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들은 굉장히 매수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기관이 10월달 1조 넘는 그런 매수세를 보여줬고, 외국인들도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코스피는 11월 들어서면서 개인들이 팔고 있고, 바뀌었죠. 코스피, 코스닥의 투자자별 현재 동향을 보니까, 물론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공격적인 매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시장에서 6,700억 개인이 매도했고요. 외국인들과 기관이 각각 3,000억 이상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자, 수급이 많이 참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자, 외국인들은 최근 들어서면서 주식시장 상당히 큰 폭으로 매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크게 하락을 하는데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늦은 감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 10월 들어서면서 매수 규모가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즉 시장이 다시 한번 상승 반전할 수 있는 수급 구조가 마련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난 9월 같은 경우에 여러분 어때요? 이 빅 관련주,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관련주들, 개인들의 매매 동향을 지난 9월 달에 보니까 9월 달에 주가 어땠습니까? 굉장히 안 좋았죠.
LG화학, 삼성 SDI 이런 것들을 많이 개인들이 매도를 했고요.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판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만 인터넷, 그죠?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매도를 많이 하는 그런 성향이었습니다. 자, 9월 하면 시장이 좀 안 좋았었는데 개인들이 매도를 좀 많이 했고요. 10월 들어서면서 조금 매수세를 보여줬고요. 11월 들어서면서 다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그런 어떠한 생각이 좀 듭니다. 자, 11월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니까 단연 압도적으로 LG화학이네요. 그죠? 자, 오늘 LG화학은 상대적으로 배터리 3사의 흐름에 비해서 조금 약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쵸? 네. 삼성 SDI 또 SK 이노베이션은 상당히 큰 폭의 강세를 보였는데 LG화학은 강보합 정도였거든요. 그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다소 이 순매수 규모의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11월 외국인 순매 상위 종목 이런 것만 딱 보더라도 앞으로 하반기 12월까지 연말 주도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쵸?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업종별로 보게 되면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가장 크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힌트를 여러분들이 좀 받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삼성 SDI에 대해서는 제가 하반기 주도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난 금요일 날인가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었죠. 외국인 순매수 기조까지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기사를 보니까 SDI가 4위에서 5위로 처지고 SK 이노베이션이 9월달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확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SK 이노베이션이 가장 늦게 이 전기차 2차 전지 관련 사업에 좀 뒤늦게 합류를 했습니다만 아주 공격적인 어떠한 투자와 그죠? 이런 성장을 통해서 지금 삼성 SDI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일단 4등, 5등이 중요한 게 아니고 K 배터리를 보시면 그렇죠. 2019년에 비해서 2020년도에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사용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뭐 제 방송을 통해서든 또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들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SK 이노베이션이 삼성 SDI를 제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9월 출하량인가요? 그죠? 거기 사용량인가요? 9월 배터리 사용량을 보니까 0.78기가와트 per hour. 1시간에 0.78기가와트. 그죠? SDI가 0.75 약간 떨어지네요. 그죠? 기가와트. 1기가와트가 약 100만 킬로와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 SK 이노베이션이 작년도 9월에 비하면 올해 9월에 약 5배 정도 이 사용량이 증가했다 그래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자, 그렇게 본다면 SK 이노베이션이 글쎄요. 지난 4월 달에도 한번 삼성 SDI를 제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4월 달에. 그리고 이번 9월 달이기 때문에 올해 두 번째 월간으로 사용량을 SDI를 좀 제쳤는데요. SDI 같은 경우에는 주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BMW가 유럽에서 좀 고전을 했어요. 그죠? BMW로 완성차 판매가 코로나로 인해서 좀 많이 부진했었어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보다 조금 뒤처진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죠, 국내 기아자동차의 니로 전기차라든가 또 현대 포터 전기차, 전기 트럭 있죠? 그 다음에 벤츠 A클래스 이런 것들의 판매가 크게 증가를 하면서 SK이노베이션이 SDI를 좀 앞섰다. 무엇보다도 공격적인 투자, 그죠? SDI가 투자를 조금 투자가 조금 둔화되는 그런 어떤 상황을 틈타서 SDI는 공격적인 투자를 좀 하고 있고 무서운 기세로 현재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SDI가 훨씬 더 유리하다. 왜 그랬죠? LG화학이 단연 1위예요. 그죠?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이 무섭게 SDI를 추월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배터리 3사 중에서 SDI가 좀 처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도 SDI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가장 먼저 그렇죠.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자, 지난 방송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이유에 대해서 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어떤 데이터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 1월부터 6월 전기차 세계 시장 점유율을 보니까 SDI가 4위였고 이노베이션 6위였는데 그죠? 확 점프를 하고 SDI BYD가 좀 처져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죠? 뭐 크게 의미는 있다라 보지 않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 업체들이 뜨는 해다.
그 다음에 중국이라든가 일본 업체들은 지는 해다. 뭐, 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배터리 3사가 이렇게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사용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또,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 그죠?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또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차트 잠깐 보고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 자, 11월 들어서면서 42만원, 43만원에 있던 주가가 바로 53만원까지 10만원이 훌쩍 돌파를 해버립니다. 자, 이거 가지고 지금 과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자, 삼성에서 기술적으로 한번 볼게요. 한 달, 두 달, 세 달, 3개월을 갖다가 조정을 받고요. 여기서도 두 달을 조정받고 잠깐 떴어요. 어떻게 보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5개월 동안 기간 조정을 아주 잘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5개월 동안 기간 조정을 잘 받은 종목을 일주일 오르고 끝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시장의 상승, 모든 주식의 상승폭은요, 얼만큼 조정을 잘 견조하게 받았느냐에 따라 비례한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뭐 잠깐 눌림목이 나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계속 갭이 발생했어요. 한 4일 연속 상승 갭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뭐 단기 과열 시켜주는 눌림목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지만 이 추세 자체는 쉽게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다. 삼성 SDI 언제 팔까요?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아직 조금 더 여유있게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월봉상으로 보더라도요, 여러분들.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두 달 조정을 받고요. 그죠? 양봉이 하나 딱 나와서 역사적 신고를 다시 돌파했어요. 이거는 기술적으로만 보게 되면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100만원을 봐야 되는 100만원을 가야지 SDI의 추세, 이 파동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25만원 고점을 돌파했을 때가 올 1월 달이었어요. 그죠? 이때 방송 여러분 뒤져보시면 1월 달에 제가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50만원 가는 파동이다, 50만원. 그죠? 근데 50만원 갔다가 지금 조정을 잘 받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최종 종착지가 50만원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50만원을 돌파했잖아요. 그럼 또 기본 2배를 봐야죠. 그죠? 뭐, 당장 오늘 내일 100만원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죠? 시간은 걸리겠지만 50만원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구나. 그러면 100만원까지도 우리가 좀 열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SDI 보유하고 계신 분들 뭐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LG화학이 더 좋은 회사예요, 2차전지 관련해서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SK이노베이션이 따라오고 있고, 그러나 아직 SDI만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가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자, LG화학 주가 한번 볼게요. 오늘 좀 약했어요. 근데 얘는 아직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지 못했다. SK이노베이션이 오늘 하루 상승폭은 더 컸어요. 10% 넘게 올랐기 때문에. 그러나 얘도 아직 바닥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본다면 차트상으로는 삼성 SDI한테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가장 완벽한 조정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SDI 보유하신 분들, 저는 추격 매수하라는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만, 보유하고 계신 입장이라고 본다면 조금 목표가를 상향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실적 당연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LG화학보다 아직 실적은 2차전지 부분에서는 좀 덜합니다만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렇죠? 예. 한번 여러분들 사상 최대 뭐 실적, 분기 실적 이런 부분, 뭐 4분기는 또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다. 내년도 5세대 차세대 배터리가 갈 수 있는 젠5가 양산이 된다. 뭐 이런 어떤 얘기들, 그죠? 한번 여러분들 주목을 계속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삼성 SDI랑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재 업체들 한번 몇 개 좀 볼까요? 사실 뭐 다 관련이 있습니다만 뭐 이걸 보죠. 저는 사실 천보도 있고요, 그죠? 천보도 있고 또 에코프로비엠도 있고요, 그죠? 또 LNF도 있고 또 포스코 케미칼이죠. 포스코 케미칼도 다 있어요. 뭐 대주전자 재료도 있고. 근데 그래도 가장 최근 들어서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V자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에코프로비엠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 삼성 SDI하고 조인트 벤처
아시나요? 에코프로 EM이라고 하는 그죠? 회사 연간 3만 톤 규모의 NCA 양극재 전용 공장입니다. 에코프로 BM의 자회사인데요. 그죠? 내년 9월에 착공을 해서 2022년도 1분기가 되면 그때부터 NCA 이 양극재를 양산할 예정입니다. 그죠? SDI하고 에코프로 BM하고 지금 같이 합작해서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했죠. 에코프로 BM 역시도 올 3분기 사상 최대 실적, 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양호한 실적. 자,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NCA 계열의 양극재. N은 여러분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양극재.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용 NCM. 자, N이라는 게 이제 니켈인데요. 최근 이제 여러분 보세요. 하이 니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에코프로 BM이 이 하이 니켈 관련해서는 최고 수준에 있는 그런 업체예요. 그죠? 얘들이 이 양극재를 생산을 해서 삼성 SDI, 뭐 SK, 뭐 그죠? 이노베이션, 뭐 LG 화학 이런데 또 외국계 전기자동차 업체, 배터리 업체들에 이렇게 납품을 하죠. 근데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저는 에코프로 BM이라고 보는데 하이 니켈, 니켈 비중을 높이게 되고 에너지 밀도를 높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에너지 밀도가 높을수록 용량이 커져요. 그래서 주행거리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죠? 하이 니켈을 하게 되면 가운데 있는 코발트 비중을 좀 줄여도 된다는 얘기예요. 코발트가 비싸요. 망간도 비싸고, 그죠? 원가 절감에 또 장점도 있다. 자, 근데 에코프로 BM 하면 삼성 SDI뿐만이 아니라 또 어디랑 관련이 있어? 그쵸?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미국 시장을 공략하자. 물론 이제 LG 화학하고 좀 소송 중에 있어서 다음 달에 이제 또 결과가 나오는데요. SK 이노베이션이 포드라든가 폭스바겐 이제 자동차에 이제 배터리를 좀 납품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미국 시장, 북미 시장 이제 공략하기 위해서 이 에코프로 BM도 이 미국 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SK 이노베이션 셀이 포드나 폭스바겐에 들어가는데 이 SK 이노베이션 셀에 들어가는 배터리 양극재가 에코프로 BM 거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미국 법인도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의 비전을 보게 되면 삼성 SDI 앞서 말씀드린 차세대 배터리 젠5에 탑재되는 양극재, 그죠? 그 다음에 무궁무진하게 성장하고 있는 북미 시장 을 대비해서 미국 법인을 설립했다. 이 전기자동차의 소재 양극재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 BM을 우리가 주목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같은 어떠한 추세를 보게 되면 물론 전고점 가장 높은 16만원 선에서 한번 걸릴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지금 기술적으로 이렇게 거래 없이 V자로 끌어올린다라는 물론 미국 대선의 결과에 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전고점을 돌파해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 이 11만원에 있던 게 15만원인데 지금 이걸 어떻게 사냐. 그죠? 지금 수급을 이렇게 보니까, 수급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에코프로 BM 기관들이 계속해서 줄기차게 매수를 하고 있네요. 그죠? 삼성 SDI 수급이 어떤가요? 삼성 SDI 수급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만 계속 팔고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수급도 괜찮습니다. 그죠? 자, 에코프로 BM, 삼성 SDI와 함께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첨보라든가 대주전자재료, LNF, 포스코케미 이게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건 그렇죠. 현재 입장에서는 에코프로 BM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에코프로 BM의 분기 실적 상당히 좀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전기자동차의 양극재 매출액 캐파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렇죠? 전기차에는 순수 전기차가 있고요. 또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라고 그래서 이제 엔진과 배터리를 같이 또 배터리 충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플러그드인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양극재 수요는 앞으로 굉장히 크게 캐파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환율이 계속 1,100원 아래까지 떨어진다는 전망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데 그렇게 본다면 그렇죠. 배터리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양극재. 그때 수출 관련해서는 조금 좀 이익이 좀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환율로 이익을 감소하는 부분을 이제 매출 증가, 전체적인 매출이 증가하면서 고정비를 분산한다라는 효과, 이 부분으로 이익률을 상쇄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앞서 말씀드린 삼성 SDI라든가 또 SK 이노베이션 같은 회사들이 이 양극재를 내재화한다. 양극재를 개발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아직 에코프로비움 같은 경우에 이 하이니켈 요 관련된 기술은 아직까지도 이 배터리를 만드는 이 배터리 3사가 아직 그 기술은 따라오지 못한다. 좀 이렇게 여러분 당분간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한 가지 더 SK 이노베이션 말고 삼성 SDI는 전 세계 에너지 저장 장치 1위다. 사실 ESS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이제 삼성 SDI랑 LG 화학이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한 10%가 중국이고 나머지가 한 10%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삼성 SDI가 시장 점유율이 최고다라는 점도 삼성 SDI를 주목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SDI 주목해 보시고 에코프로비엠 주목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 문자 리딩을 받으실 분들은 3개월 110만원, 6개월 150만원입니다. 혼자서 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혼자서 하시게 되면 변동성을 참아내지 못합니다. 오르면 오르는 대로, 또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2차전지가 앞으로 후상해 한다라는 같은 어떤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간다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입금하시고 전화번호로 입금자 성함만 남겨주시면 제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출발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장이 안 좋았었는데 좀 희망을 갖고 또 기대를 갖고 한번 내일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하기, 좋아요 함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